뭐 이거를 워낙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해서요. 대략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글은 뭐 모든 글이 다 그렇지만 초점 자체가 정덕보라를 뭐 그전에 이제 진보평론에서 다루긴 했지만 이 정덕보라 연대의 출발하는 이 출발 지점은 사실은 막스주의 안에 자기 비판 형태를 띠면서 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막스주의적인 제 해석이 사실은 막스주의자들 내부에 많은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 가지고 있죠. 그 얘기의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독일 3인당의 칼 카우츠키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론이 정립되어 왔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이 레닌, 스탈린이라면 서구에서 또 정통은 사실은 칼 카우츠키의 3인지이죠. 그러니까 막스주의 안에도 사실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막스를 볼 때 막스의 가장 대표적 저작을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다 보니까 사실은 막스가 가지고 있었던 더 풍부한 사유들이 나타나는 텍스트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알테스는 버리기는 했지만 정치경제 비판 요강이, 그러니까 막스가 자본을 쓰기 위해서 썼던 수고,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사실 맨 처음에 썼던 수고인 경제학 철학 수고를 보시면 아주 풍부한 사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막스를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막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이미지는 막스는 생산 패러다임이고 노동 중심 패러다임이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막스 안에 있는 텍스트들 안에서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막스식으로 정록보라의 문제를 연결한다면 막스는 이렇게 봤을 거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본의 내부와 예부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거고요. 사실 막스의 출발점은 인간은 그냥 자연적인 형태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항상 자기 생명을 재생산할 때 일정한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사회적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일정한 관계성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간은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생산하는 것 같지만 또한 세계가 우리를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명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자연과 인간이 맺는 관계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과 인간의 신진대사. 바로 이제 거기로부터 첫 번째는 출발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신진대사를 맺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특정한 생산 양식들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노예제, 봉건제, 또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생산 양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막스가 이제 분석을 한 거는 결국 분석에 있어서 초점을 맞춘 건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스캐피탈에 나타나는 그 분석에서의 그 자본의 논리적 분석 방식은 자본이 주체죠. 거기는 노동이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본에 포획되어 들어온 임노동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본과 임노동의 이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자본주의 생산 양식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을 보게 되고, 그러면 막스가 원래 그러면 이 분석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막스는 정확하게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막스가 캐피탈에서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자본주의에서의 세포는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의 노동력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상품으로 존재하는 거.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럼 자본주의 근본적 특징은 뭐냐?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에게 파는 건 나의 생명을 생산하는 활동 전체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딱 공장에 고용돼서 일하는 그것에 대한 임금으로서 우리는 그걸 팔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더 의미 있는 노동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위는 엄청난 중요한 노동이죠. 하지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건 가치가 있고 자기의 가치 계열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의 가치라는 개념 또는 생산적이다, 이것이 생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임노동 체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본과 임노동은 한 쌍이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둘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노동자는 임노동으로 존재하느냐? 자본주의 안에 자본의 욕망과 똑같은 채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서구에서 1950년대 이후 또는 하여튼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막스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방식은 중심에서의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의 적대적 모순이 폭발하는 걸 통해서 혁명을 통해 세계를 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주체로 설정되었던 노동자들이 체제 내부로 흡수되어 버리는 그 성장이 그게 왜 그러냐? 자본과 임노동이라는 것은 한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에서 그러면 분절돼서 누락되고 탈락돼서 일부러 밀려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거를 저는 자연, 노동, 성, 사랑이라고 이제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본주의의 일부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자본주의 내부로 얘들을 근데 모든 생산 양식이 그렇듯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벗어나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아까 자기 생명을 생산해야 되지만 인간이 살아가기 인간의 이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이 굴러간다든지 역사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거는 인간이 생식이 돼야 되죠. 자손이 있어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성생식의 문제는 그 메커니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사실 그래서 자본주의 근대 경제학이 있으면서 근대 경제학의 정치학이 추구한 게 뭐냐? 그건 인구 관리거든요. 어떻게 전체 인구를 관리하느냐. 오늘날 지금 이 인구 관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생식조차도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게 왜 자본주의 안에서 이성애적인 이 사랑, 이성애적인 형태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될 수 없나? 자손을 생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죠,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은 그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런 형태로 이 일부로 자꾸 이렇게 분전시켜서 들어요. 노동, 그것에 기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그걸 가치 없는 걸로 탈락시켜서 배제해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문제는 이 내부와 일부를 보는 관계에서 오늘날 제가 보는 이 문제는 한쪽,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의 모순의 폭발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바꾸려고 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노동자 계급이 어쨌든 노조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체제 내야 되고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 일부를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일부를 통해서 일부의 경계성, 요것에 주목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이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이 내부와 일부는 이 분절돼서 결합되기는 하지만 둘은 서로 상호적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증폭되면 그 내부에 대한 문제를 일부하고 일부와 내부 간의 괴리가 커지면 그만큼 또 내부의 모순을 격화시키는 양태로 이제 그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작동 메커니즘이 어떤 거냐 이거를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사실 오늘날 문제는 그렇게 작동되어 왔던 그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전일적 메커니즘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내부를 만들어 왔던 그 메커니즘 자체가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일정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라는 게 결국 뭐냐? 일단 그러니까 막스식으로 표현하면 생산 자체가 너무 고도로 사회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를 생산하고 가치를 가져가는 방식, 걔네들이 자본이 가져가는 방식은 그냥
내부에서 자본과 인노동이라는 것 속에서만 그걸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회적 다양하게 확장되어 있는 네트워크, 결국 막스가 생산력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협업이거든요. 어떤 이 사회적 협력이 어떻게 이 노동의 가치를 증식시키는지를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사회적 협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은, 원래 막스가 얘기할 때 그 자본주의라는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특징은 착취잖아요. 착취라는 건 경제적 강제를 통해서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빼앗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예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인신적인 구속 같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착취가 이루어진, 그런 건 다 약탈이죠. 수탈이고. 근데 오늘날 그러면 이루어지는 수탈의 이 착취의 방식이 뭐냐? 이건 착취를 벗어나서 경제적 강제들이 동원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적 소유권을 통한 법적 강제 장치고, 그러니까 국가가 전면적으로 이 착취 메커니즘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자본주의가 근대 정치학을 만들고 경제학을 만들 때 지네들이 주장했던 게 있어요. 노동의 가치를 만든다는 게 얘들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내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내 소유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소유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국가를 두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는데, 지금 그게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 깨지는 게 그럼 그 어떻게 나타나냐? 절대적인 빈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번에 뭐 100만 잔자 얘기도 나왔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되고 나서 미국에서 진짜 부자는 100만 잔자가 아니거든요. 억만장자에 아직 이 진짜 부자축이 낀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부의 격차가 왜 나타났느냐. 이건 엄청나게 사회적 협력 자체를 약탈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죠. 주커버그가 20대 후반에 갑자기 이 세계 8위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페이스북이 어떻게 가치를 가졌냐? 그건 거기에 접속하는 5억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으면 그걸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한편으로 진행되면서 다시 빈곤 자체도 지금은 하나의 빈곤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경제적 빈곤하면 경제를 떠오르지만 오늘날 빈곤은 뭐냐? 이건 총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정적으로도 빈곤하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빈곤해요. 우리는 심지어 몸에서도 이제는 빈곤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왜 그러냐? 오늘날 자본주의가 착취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착취 대상이 아니었던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돌봄 노동 같은 정서 노동, 이런 것들을 이제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것만 삼은 원래 자연적인 생명체는 착취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발전시키면서 유전자 조작, LMO, GMO 해서 이것들을 자기의 착취 메커니즘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절에 있었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식민지라는 영토를 통해서 그거를 수탈했다면, 지금은 내부를 통해서 이걸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 부분으로 더 수탈 메커니즘이 들어가고,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은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의 이런 총체적인 이 포획과 지배에 맞설 수 있는 방식은 뭐냐? 그럼 결국 이 정녹보라가 연대하는 연대적 주체를 우리가 구성하는 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자본주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근데 또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화석 에너지 시스템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기계적 대공업이라는 게, 이게 막스도 자동장치라고 하는데, 그게 핵심은 동력 자체를 자연으로부터 이 인공적인 형태로 분리시켰다는 데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그래서 정녹보라의 연대적 주체를 우리가 지금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자기를 바꾸지 않고, 또는 정녹보라적 연대에 대한 가치적인 이런
것 없이 지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느냐. 저는 좀 불가능한 얘기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연대의 주체라고 하는 게, 그럼 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 막수주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모순 자체의 출발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걸 놓고 어설프게 빠르게 하나로 묶어갖고 어떤 체계를 만들려고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저는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제안드린 건 사실은 가라타니 고진이 얘기하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서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고진 얘기는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 자기의 규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규칙으로 누군가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타자의 타자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자아의 독백이고 내성적인 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냐. 종록보라 연대에서 적어도 우리가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혁신시켜가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적어도 어떤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러면 이런 혁신들을 해갈 수 있느냐. 그게 저는 노동엔 노동부가 있고 환경에는 환경부가 있고 여성에는 여성부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그들이 그 외부로 밀려나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들을 다시 내부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결국 페미니즘, 막스주의, 생태주의 다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내부 안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부를 어떻게 혁신해서 이것들이 만나느냐, 이것이 사실은 그 소통의 기본적인 우리가 출발해야 될 자세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직 시간 20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스에 대해서 막스가 만들려고 한 세상이 노동의 세상이냐. 사실 그런트리스 같은 거 보면 막스 이 경찰 수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스가 자본가를 비판할 때 자본가의 욕망이라는 건 가짐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짐의 욕망으로 다 환원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거 근대 정치 경제학의 근본적 특징 뭐냐? 내피, 전략의 경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억압한다는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향유에 이런 것들을 다 억압하는 게 국민 경제의 기본적인 막스가 출발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국민 경제학 비판이거든요. 자본의 구제도 정치 경제학 비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룬트리스 같은 데서 보면 생산력이 발전한 다음에 막스가 얘기하는 사회는 뭐냐?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 우리가 하기 싫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노동들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막스가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을 찬양하는 것.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을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시킨 것을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 소유로 바꾸어서 실제로 노동 단축된 그 시간만큼 향유하는 삶을 살자는 게 막스의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틀에서 보면 물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또 생태주의하고 딱 만나면 문제가 되죠. 쟁점이 생기고. 근데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어떤 막스의 구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 내용을 지금 제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그것이 저는 일단 막스주의 안에서 자기 성찰적인 어떤 계기로 작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